세상의 고정관념과 나이의 벽을 훌쩍 넘어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을 선택한 그녀. 항상 으로 현재 스피치 전문 과정을 개설, 직장인과 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뉴스광장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원서 접수 마감한 그 대기업들도 많죠? SK 같은 데는 마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LG그룹 같은 데는 계열사별로 지금 원서를 받고 있고, 삼성은 작년하고 달리 계열사별로 따로 모집한다 그러고요. 예. 그 밖에 중견 그룹들도 지금 이제 원서를 받겠다, 또는 내년도 취업 공세에 대한 공고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 면접이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죠, 면접에는? 면접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룹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블라인드 면접은 이제 학력이라든가 자기 경력에 기댈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 응시자끼리 난상 토론을 하게 하는 게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주제를 줄 텐데, 특히 국내외 이슈라든가 면접관 앞에서 또 발표하는 그런 면접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관들이 이제 40대 이후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존댓말을 정확하게 배웠다는 것, 문법이 틀리면 참지 못한다는 거죠. 아, 예. 근데 요즘의 세대들은 끝까지 말을 명료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축약된 방법으로 쓰고, 그렇죠. 또 PC통신 쓰다 보면은 뭐 이상한 말도 많이 쓰잖아요. 예.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걸 못 참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죠. 사람은 처음에 만나서 50초 안에 상대편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의도를 전하는 거죠. 거기서 차지하는 목소리의 비중이 38%고 말은 7%밖에 안 돼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를 요즘 기업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 난센스 퀴즈 이런 거 같은 문제를 다룰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정숙 스피치 컨설턴트와 함께 이 면접의 중요성 오늘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1세기를 예측하는 여러 얘기 가운데요, 21세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영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약간 아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세요? 발성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움직이면 그래요. 다시요. 어머니 계시고요.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말이 없잖아요. 예. 어떤 장소에서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요. 하고 얘기해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안 돼. 네, 방금 모신 이정숙 씨 바로 곁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아나운서 대선배님이시기도 해서 더욱더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를 해드렸지만 스피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정말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네. 말 자체를 아주 잘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잘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씨가 추워서 문을 닫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문고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나가주기를 바랐을 때 아이 추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안으로 들어오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닫아주고 가면 말을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결국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점차 이 말이 중요시 된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습관은요, 어려서 안 되면은 커서 고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기업체에 나가서 그 상당히 높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듣기 능력 테스트를 우리말로 해요.
근데 듣기가 얼마나 안 되는가 하면 평균 60점 이상이 90명 한 클래스에서 1명 나오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얼마나 말하기 교육이 안 돼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랫사람하고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듣기가 안 되니까 말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개 애들 교육은 마누라가 책임져. 애 성적이 떨어지면 남편들이 집에서 뭐 했어? 이러고 야단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도 해서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도록 어느 날 갑자기 말투를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말하기를 집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해야지. 뭐 이렇게 엄마가 챙겨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서 초등학교 가면 얘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어머니들이 무감각해. 그냥 지나가니까 얘가 그걸 잊어버려요. 몸에 뵐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남편들이 제일 미움받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부인이 굳이 열심히 청소하고 애 뒤치다거리고 힘들어도 수고했어. 또는 미안해.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 말만 하면 정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랜만에 만났구려. 이러면서 존댓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좀 크고 딸도 좀 크면은 반말을 안 했잖아요. 자네가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뭐야. 장가간 딸한테도 야 오랜만이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막 욕도 하죠. 다 컸는데 그 애에 애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뭐야. 서로 이렇게 존중이 안 되고 그게 가정에서의 행동이 밖으로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존댓말 쓰는 거 이거를 생활화하도록 늘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하도록 해야 돼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V 목요 특강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또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혜정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고요. 또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인생의 길이 전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주 TV 목요 특강 이 시간에 말 잘하는 자녀를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도움이 됐다 이런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스피치 컨설턴트 이정숙 씨를 모시고 말의 중요성, 또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누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낭패를 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왜 우리가 소문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어쨌대더라. 누가 고급 옷을 사입었대더라. 아무개는 남편이 봉급을 얼마밖에 안 받는데 말이야. 맨날 밍크코트 입더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몇 사람이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너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내. 다른 데 전하지 마.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전하지 말래더라. 너만 알아. 그리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말 전하지 마 한 다음에 전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이 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얇아진 월급봉투 이 연봉제가 더욱 두껍게 만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더욱 얇게 만들어줄 것인지 오늘 갑론을박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오신 연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연봉제를 찬성하는 쪽에 안희탁 박사, 이정숙 원장, 그리고 김성환 교수. 가량의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1980년도에 80%,
이미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개 이제 미국의 제도가 한국에 오면은 그게 안 맞는다. 풍토적으로 여러 가지 틀린 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반대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확실히 효율적인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호봉제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결국은 호봉제 플러스 일종의 그 능력급제를 가미를 했을 때 그 능력의 평가의 문제에 항상 우리는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는 속에서는 지금 연봉제도 주장하시는 연봉제도 절대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모든 합니다. 여기에 제도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처음에 봅니다. 시도할 때는 미리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갈 걸 예상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경제가 붕괴됐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된 게 많습니다. 구조조정되고 실업자도 늘고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나서서 생활전선에 나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바뀌는 문화 속의 한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봉제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초점을 여기다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좋습니다. 않을까. 그러시면서 잠깐만요. 정리 좀 하죠. 잠깐만 정리 좀 하죠. 네, 토론을 듣고 보니까는 사실 연봉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쌓인 불신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영주들이 과연 이것을 악용해서 사람을 쫓아내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데 악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세계의 물결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OECD 가입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의 자본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늦추면서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다음에 시스템이 바뀐 다음에 이 제도를 들여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다라고 볼 때 선진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에 따라서 민주제도가 만들어지고 기업은 생리상 이윤을 내는 게 목표예요. 그 이윤을 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가는가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루어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 노총이라든가 지금 반대편에 서신 분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확대시키고 사회 문제화시키고 하면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보다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더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 제도 이렇게 갑니까? 오케이 제도도 좋습니다. 뭐 오늘 논의가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군요. 이게 막판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결론이 나서 여하튼 뭐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세회에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요즘 보면은 입시, 뭐 취직, 뭐 이럴 때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예. 면접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또 아기 때부터 이 말 잘하고 그러는 활기차게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인기 많아요. 인기죠. 예. 대개 자녀는 말을 잘하던가요? 한번 모르겠어요. 친구들끼리 동무들끼리 놀면서 하는 얘기하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아니면 발표하러 나가서 학급에서 예.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부모들께서 다를 것 봤는지 같아요. 모르겠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 걸 좀 오늘 눈여겨서 보시고 어떻게 지도를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다시는 이제 참 박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박수 보내주시죠. 아니 근데 정말 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늘 이렇게 만났던 사람처럼 말도 잘하고 친근하게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런가 어떻게 돼? 글쎄요, 예, 일단 이거 사실이에요. 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말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너무 많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말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기 표정 있잖아요. 표정. 그리고 억양이, body language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이게 잘못한. 지금 우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인기를 잘 얻고 그러는 거 보면 말 잘하는 분들이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내려주시죠. 직장인들이 이제 갑자기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말을 안 해도 됐거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수록 진급을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게 외국의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모든 보고를 상사 앞에 가서 설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떨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원래 생각한 거하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가 네.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아마 구조조정할 때 이분들이 대상이 된 경우도 많았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인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시작해서 말을 잘하게 자기를 훈련해야겠다 하지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306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강남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분이 15.7%에 불과하고요. 아니다는 숫자가 적어요. 18.6%밖에 안 되지만 그저 그렇다. 이분들은 자신이 없는 거죠. 애매모호하신 분들이군요. 61.4%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포기 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배워보죠. 면접 그 시험을 치르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세요. 와가지고 대답을 안 해서 참 답답해서 그래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학은 취업난이고 기업체는 또 사람난 이런 거를 겪고 있는 걸 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체가 떨린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목이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 훈련을 해두시면은 그거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말하는데 우리가 말 자체는 사실 7%밖에 적용이 안 되고 효용성이 없어요. 나머지 93%가 바디랭귀지란 말이죠. 어떻게 몸에서 어떻게 풍기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라든가 목소리인데 특히 목소리가 38%예요. 목소리가? 네. 38%?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성 연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좀 앞으로 그럼 나와서 주부 한번 좀 나와주시겠어요? 한번 나오시겠어요? 나오셔갖고. 좀 배워보시죠. 오늘 주부들이 특히 자기소개나 자기 의사를. 자, 지금 여기 면접장이에요? 면접장에서는 이거 하시면 큰일 나고요. 집에서 이제 미리 시키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머니가 같이 하시면 좋고요. 우선 이제 앉으실 때 힙을 완전히 끝에 대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허리가 날씬한 의자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시면 허리가 쏙 들어가게 앉으시면은 여기가 탁 자를 하나 된 것처럼 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배를 왼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전부 다 한번 펴보세요. 왼손? 왼손을 펴는데 엄지손가락 세우시고 그럼 제일 여기 통통한 부분 있죠? 거기를 배꼽에 탁 대세요. 배꼽에. 그러면 이제 단전에 이 손바닥이 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약간 눌러보세요. 그 배에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침마다 소리내서 뭔가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힘이 신문 사설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되고 뭐 동화책 읽으셔도 되고요. 그게 어려우면 아니면 뭐 자기 일기를 좀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씩 끊어서야 발음이 하나씩 정확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걸 읽는다. 그러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에서 뿜어 올리면서 혼인되는 느낌. 왜냐하면 우리 발음이 받침이 있어서 받침이 자꾸 뭉개져요. 요즘 세대 아이들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 그럼 중국에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 따라서. 자, 이제 배를 좀 이렇게 누르시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럴 시간에는 뭐냐면 텔레비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텔레비전 보고 그 텔레비전에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말 나오는 게 아주 좀 격한 말들도 많은데 그거 문제 안 됩니까? 문제가 많이 되죠. 본대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어머니 말투를 어느 날 보면 아이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이 싸우는 걸 많이 본 애들은 전투적이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말 버릇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왜 말버릇이 이렇게 나쁘지?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렇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녹음을 딱 해서 들어보시면 아 저런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그걸 한번 다시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고 애들을 키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 준비된 말은 사랑과 성공을 부른다는데. 오늘 스피치 컨설턴트 이정숙에게 현명한 화법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쑥쑥 자라게 하는 비결을 들어본다. 네, 오늘은요 사랑이 넘치는 부부 화법을 가르쳐 주실 분 스피치 컨설턴트 이정숙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정숙 씨, 요즘 보면은요 사실 부부끼리가 오히려 더 남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대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은 부부기 때문에 다 안다. 네. 상대편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생략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잘 없어요. 알잖아요. 잘 알지만은 사실은 가장 먼 사이예요. 잘 몰라요. 밖에서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 얘기하고 네. 아내가 남편 얘기할 때 나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네.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보면 남자분들은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드는 집중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를 깊이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남녀의 화술 차이 빅3 그 첫 번째 남자의 표현 방식은 구체적 그리고 여자의 표현 방식은 추상적. 네.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에서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네, 남녀의 화법 차이 그 두 번째. 자, 남자의 말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자의 말하는 이유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그 여자분들은 이러잖아요. 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수다를 떨어야 돼. 네. 그리고 전화 붙들면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걸로 스트레스가 네. 해소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 이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화법 차이 빅3 세 번째 말의 순서. 남자는 결론부터 말하고요. 여자는 결론을 끝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좀 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좀 더 달라든가 생활비를 더 쓰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아, 이제 바깥에서 듣는 사람, 그 남편 쪽에서 이거를 빨리 결제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변명을 실컷 늘어놓는다고요. 요즘 물가가 비싸고 파 한 단에도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뒤에 얘기에 안전하다는 걸 느껴요. 사랑이 꼽히는 부부 대화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죠. 자, 첫 번째 사랑이 꼽히는 부부 대화법. 여우처럼 말하라. 바디랭귀지가 바로 두 번째예요. 그래요?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라.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은 7%의 메시지뿐이다. 아니 말의 내용. 말의 내용. 네, 아이 그렇다면 추워 그 이런 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이제 바디랭귀지인데. 예를 들면 목소리가 38%예요. 자, 사랑이 꼽히는 부부 대화법 그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나 메시지로 이 얘기하라. 어떤 내용이죠? 되게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래서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 메시지예요. 네. 나 메시지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네.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거죠. 네. 사랑은 노력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부세상 이야기 세상의 김선희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이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고리가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야기 세상도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꾼 분을 만나 뵙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외 잡지 한 켠에 나온 기사 같은데요. 네. 성공이 보인다. 이런 제목이었죠. 예. 예, 발맞춰서 낯선 직함이에요. 낯선 직업이고 스피치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서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뭐 하는 예. 건지. 스피치 그럼 말하는 거다. 컨설턴트 그럼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저 옆에서 도와주는 거다 이런 거니까 말하기를 도와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말은 태어나면은 저절로 하는데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도와줘야 돼요. 이를테면 회의를 하는데 자기 의견이 있는데도 발표를 못해서 아, 저 사람 아이디어가 없구나.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히 그 왜 비난하거나 그래서 가족들이 그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요, 제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쉽게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 더 이제 깊은 또 과정이 있겠지요. 네. 문화가 같아야 된다. 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 가서 그리고 중국 가서 얘기할 때 왜 말이 안 통하겠어요? 영어 때문에? 중국어 때문에? 아니에요. 바디랭귀지도 다 통해요. 이 모양을 정확하게 안 써서 그래요. 이를테면은 전체 근육이 움직이는데 나 이때나 이렇게 하는 거는 턱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선